GPT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가 인식되는 데이터 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로 파일 두 개를 준비했고요. 캐글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이고 아디다스의 US 세일즈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데이터의 필드명이 이렇게 리테일러 아이디, 인보이스 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총 13개, 13개의 필드가 있는데요. 요만큼만 들어있어야 깔끔한 데이터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여기 쓸데없는 첫 번째 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챗GPT에게 바로 주거나 또는 구글 콜앱에 바로 올려서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인식을 하면 이 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데이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처리할까요? 아니면 여기 이름은 없지만 뭔가 하여튼 데이터 자리가 있다. 여기도 아무도 안 써져 있지만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있긴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그리고 요거 엑셀에서 1행, 2행, 3행, 4행 요만큼도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병합이 되어 있는 이 C2 셀은 또 비어 있는 것도 아니죠. 병합을 해제해 보면 C2번 셀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고가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허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좀 애매한데요. GPT 대화창에 올려보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만큼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로고와 이 텍스트를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 자체를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1번 행이 이 필드의 이름이 되고 2번 행부터 데이터가 되는 이런 보다 좀 깔끔한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이것도 GPT에 한번 올려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좀 복잡한 필드명을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 먼저 올려서 파이썬에서 코드를 어떻게 치는지 그 결과 이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올릴 때마다 매번 GPT가 조금씩은 다르게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 데이터를 한번 올려 보시고요. GPT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가지고 파일의 경로부터 인식을 해서 이 파일에 어떤 시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데이터 세일즈 아디다스라는 시트 이름이 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트명까지 지정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세일즈 아디다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 데이터가 잘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 헤드 해서 상위 5개의 데이터만 0, 1, 2, 3, 4번 이렇게 출력을 했죠. 보시면 필드 이름이 여기 첫 줄이 필드 이름이고 0번부터 데이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 세일즈 데이터베이스 요건데 이 두 번째 줄에 있었죠.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에 다 비어 있는 이 첫 번째 행이 필드 이름이 돼 버렸고 요것도 데이터, 요것도 데이터, 요것도 데이터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지금 맞나요? 그렇죠. 첫 번째 데이터에 이렇게 아디다스 세일즈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됐고 빈줄 돼 있고 네 번째 데이터가 0, 1, 2, 3 네 번째 데이터가 리테일러 아이디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이 줄이 지금 네 번째 데이터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1행 이게 필드명이 됐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다 텅 비어 있고 세 번째 줄도 데이터가 다 텅 비어 있고 네 번째 데이터는 하나 비어 있고 리테일러 아이디, 인보이스 데이트 이렇게 처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콜앱에서 이 파이썬 코드를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을 복사해서 실행했으면 콜앱에서는 요만큼만 인식되고 끝나요. 한번 볼까요? 똑같이 이 컴플렉스 필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고요. 저는 여기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글 콜앱을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연결했고 제가 요 구글 드라이브에도 똑같은 엑셀 파일을 여기 올려놨고요. 컴플렉스 필드 네임이라는 요 파일을 요 콜앱 파일에서 바로 로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인식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코드로 이렇게 엑셀을 인식을 시켜줬고요. 다만 파일의 경로가
GPT 대화창에 올린 게 아니라 구글 콜앱에서 로딩을 한 거고, 인식된 데이터에 점 헤드 해서 상위 5개만 열어보면 똑같죠? 맨 위에 필드명에 전부 다 unnamed 0부터 unnamed 13까지 적용이 되었어요. 여기 unnamed 0부터 쭉 해서 unnamed 13까지 총 14개의 필드명이 있는데 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임의로 unnamed라는 이 헤드를 이름을 붙이고 0번부터 13번까지 배열을 해줬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다 비어 있고 여기만 아디다스 세일즈 데이터베이스 돼 있고 그다음 비어 있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게 필드명인데 이게 필드명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네 번째 데이터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GPT에서 파이썬이 실행된 거랑 콜앱에서 실행하면 똑같이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여기까지 해서 GPT가 이 파이썬의 실행 결과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Several row of metadata at the top before the actual headers start. 실제 헤더의 명칭이 이름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좀 이 비어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데이터셋들이. 그렇죠? headers start in row 4. 그러니까 4번 행에서 헤더가 시작된다라고 인식을 했죠. 이거는 파이썬의 능력이 아니라 GPT의 능력이죠. 파이썬은 실행해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났고 GPT가 이걸 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 4번 행 이게 헤더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4번 행을 뒤져보니 헤더 이름이 필드명이 이렇게 13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I will clean the dataset by setting these labels as headers. 내가 요 13개 요거를 헤더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좀 클린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전에 initial rows, 메타데이터 이런 거 막 빈자리 이런 거 들어가 있던 거 내가 좀 삭제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데이터 세일즈 클린드라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요걸 읽어오면서 드랍나 해가지고 요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NA로 비어있는 행들 다 없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없어졌고 네 번째 행은 여전히 이렇게 헤더로 올라오지 못하고 첫 번째 데이터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를 보더니 GPT가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만 했네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요걸 보더니 여전히 이게 헤더가 아니고 헤더가 첫 번째 행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코딩 좀 더 해볼게 하면서 더 처리를 했거든요. 대화가 남아있는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엑셀 파일을 올려줬을 때 아까와 똑같이 파이썬을 실행을 해가지고 역시나 unnamed 0부터 13이 있고 nan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실제 필드명은 이렇게 네 번째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 했고 이러더니 얘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좀 클린 좀 해볼게. 이러더니 1, 2, 3 행을 지웠죠. 헤더는 3이다. 아까는 드랍 NA 명령으로 비어있는 행들을 지우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네 번째 행이 헤더인 것 같으니 그거를 내가 헤더로 인식을 할게. 이런 명령어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인식을 했고요. 칼럼 이름을 자기가 식별을 다 해가지고 df.columns 해서 칼럼 이름에다가 요거를 다 강제로 자기가 정해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row id, retailer id, invoice date. 요게 이 첫 번째 데이터로 올라온 여기 들어가 있던 이름들인데 필드의 이름들인데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해와서 강제로 이렇게 필드명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원래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 unnamed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치워버렸고요. 다 채운 다음에는 역시나 또 드랍 na 명령 써가지고 요 첫 번째 줄은 지웁니다. 요 첫 번째 줄을 헤더명으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운 거죠. 그래서 최종 데이터가 이렇게 필드명도 잘 인식이 되었고 진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까지 GPT가 혼자 했어요. 지금 대화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 올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거 여기 필드 명이 좀 이상하니까 네가 정리 좀 해줘. 또는 이거 4번 행, 네 번째 행이 필드 명이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올려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뭔가 좀 지저분한데 하면서 정리를 시도하고 필드명이 이상한데 필드명을 바꾸는 시도도 하고 중복된 필드명 남아있던 데이터는 지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끝났죠. 이렇게 깔끔하게 인식되는 것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거기까지 못 갔죠. 여기까지 다 하진 않았고 여전히 요 헤드 필드명이 여기 첫 번째 들어가 있고 위에는 다 언네임드 되어 있는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GPT가 빈칸들을 처리하는 데이터 정리, 클린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가 이런 걸 했어요. Converting Data Types 요 데이터의 타입이라는 거를 내가 바꾼다. 인보이스 데이트라는 필드가 있는데 인보이스 데이트는 여기 보시면 날짜잖아요. 2020년 1월 1일이라는 형식. 날짜 형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price per unit은 이게 화폐 단위고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units sold 이렇게 수치 데이터이고 total sales도 금액으로 표시된 수치 데이터. 비율 이것도 수치 데이터고 이거는 이제 일반 텍스트 데이터 또는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라는 그런 카테고리 데이터. 카테고리도 이제 텍스트 데이터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데이트라는 애를 그 전에 뭐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pd.to 데이트 타임이라는 형식으로 바꿔라. 그리고 여기 price per unit 요거는 누메릭 수치형 데이터로 바꾸고 수치형으로 바꿔라. 수치형으로 이렇게 5개를 바꿔주고 하나는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 있죠. 이거를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했는데요. GPT가 이거를 이 파이썬 명령어에서는 dtype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열별로 데이터 유형을 출력해줘 라고 시키면 이렇게 df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 칼럼들에 대해서 dtypes, 데이터 타입을 출력을 한다. row id는 float 64 실수형 데이터이고요. 리테일러 아이디 이런 건 오브젝트 문자열 데이터인 거고 인보이스 데이트는 날짜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64라는 형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데이터의 유형이 여기 인티저 이런 건 이제 정수형 데이터 소수점 안에 값이 없는 정수형이고요. 플로트는 실수형 데이터 그래서 점 얼마까지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실수형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콜앱에서 다시 보면요. 코드를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nan이 두 줄이 있었고 네 번째 데이터 자리에 진정한 칼럼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이렇게 콜앱에서 인식이 되고 나서 df.dtypes 아까 우리가 봤죠? 이 각 칼럼의 데이터 유형을 보는 거였고 아까 GPT가 알아서 변환을 해준 거에 보면 여기 unnamed 3번 여기 invoice date라는 자리인데 여기 2020년 1월 1일 여기 콜앱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시간 정보까지 같이 들어왔네요. 이게 날짜를 의미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64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콜앱에서 dtypes를 찍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열 데이터인데 unnamed 3번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이 파이썬이 임의로 자동으로 unnamed 3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칼럼은 비어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invoice date라는 문자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2020년 1월 1일이라는 날짜 데이터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다 섞여 있으면 파이썬은 이거를 문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숫자로 처리해 버리면 얘는 이제 오류가 되거든요. 아니 여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있지? 이렇게. 이걸 날짜로 처리하더라도 여기 날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 글자는 뭐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여기 만약에 A, B, C, D라고 하면 엑셀에서는 여기 D3, D5 열은 문자로 하고 여기는 문자야. 여기는 날짜야.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달러 표시한 금액이고 뭐 여기는 함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셀마다 셀 단위로 다 다르게 함수를 적용한다거나 서식을 적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는 셀 단위가 아니라 칼럼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ypes도 보시면 여기는 오브젝트입니다. 여기는 데이트 타임입니다. 여기는 인티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칼럼 단위로 나오죠.
unnamed 2는 오브젝트다. unnamed 0은 플로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브젝트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콜앱에서 데이터 분석 자동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하면은 이런 정제를 하겠죠. 드랍을 해가지고 맨 첫 번째 칼럼 필요 없는 거를 지우고요. 첫 번째 필요 없는 칼럼 이쪽에 있던 거 없어졌죠. 여기 맨 왼쪽에 unnamed 0에 nan 있던 거 엑셀로 치면 요 줄이거든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없애버렸겠죠. 네. 여기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요거 요 세 줄 0번, 1번, 2번 요 세 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지워야겠죠. 요거를 지우고 요 네 번째 거를 칼럼명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코드도 실행을 할 거고요. 네, 그 코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df는 드랍 인덱스 012 그래서 0번 행, 1번 행, 2번 행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없애버리고요. 드랍을 해버리고 변경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세 개 없어지고 칼럼명이 이렇게 잘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죠. 데이터 정제가 잘 끝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리가 다 끝났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뭐 지역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D타입스 뽑아보면 여전히 이렇게 전부 다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여기 날짜가 보이지만 2020년 1월 1일이고 1월 2일이고 1월 24일 다음에 2월 22일이고 이게 우리 눈에는 날짜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날짜가 아니라 오브젝트 하나의 고유한 문자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2020년 1월 1월 24일 다음에 2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날짜로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시계열 데이터를 그렸으면 1월 1일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1월 24일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2월 20일은 2월 22일은 거의 한 달 뒤니까 중간이 붕 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1월 8일 다음에 1월 2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일주일 정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십며칠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2월 달도 이렇게 2월 10일 다음에 3월 3일이다. 그러면 2월 10일 다음에 또 거의 한 20칸 정도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3월 3일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X축이 정확한 시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브젝트로 돼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문자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옆에 이거, 이거 옆에 이거, 이거 옆에 이거, 이거 옆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날짜 사이에 며칠이 띄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문자로만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 분석을 할 거면 이게 우리는 지금 일자별로 몇 월 며칠 하루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월별 데이터로 그릴 수도 있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 데이터 또는 연도별 데이터로 그릴 수도 있고 요일별 데이터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월요일인 데이터 다 합치고 화요일 다 합치고 수요일 다 합쳐서 요일별로 어떤 날 더 많이 팔렸냐 어떤 날 뭐 더 이익이 많이 남았느냐 어떤 날에 마진율이 높았느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목록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으로 데이트 타임으로 처리가 돼야지만 그 데이트 타임이라는 그 코딩이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요일이었는지 1월 2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이 연도에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런 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GPT한테 받은 데이터 분석 코드이고요. 뭐 몇 년 몇 월이다 라는 값을 추출을 해내서 이 monthly sales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아라. 그리고 DF에 이어먼스라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인보이스 데이트를 변환을 해서 이렇게 to period, month 단위로 변환을 하면 몇 년 몇 월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그걸로 변환해서 추가하고 그걸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코드인데 이렇게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이 df dtypes 다시 뽑아보면 여전히 이렇게 다 오브젝트로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GPT에게 말해서 이 인보이스 데이트 이 칼럼을 이런 이름을 가진 칼럼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꾼다 라는 코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보이스 데이트라는 필드는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실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고요. 이 dtypes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인보이스 데이트 부분이 데이트 타임 64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행했던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약간 티가 안 나지만 중간중간에 날짜가 이렇게 비워지게 되고요. 이 인보이스 데이트가 데이트 타임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월만 따로 추출을 해내는 이런 코드들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df에다가 이어먼스라는 새로운 칼럼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다가는 몇 년 몇 월이다 라는 정보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df 전체를 또 출력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어먼스라는 칼럼이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몇 년 몇 월이다 라는 것들만 쭉 추가가 됐죠. 몇 년 몇 월이다 라는 이것도 이제 dtypes를 출력을 시키면 이제 여전히 같이 나오겠죠. 여기 인보이스 데이트 부분이 이렇게 데이트 타임 64로 잘 돼 있고 맨 뒤에 추가된 이어먼스라는 요 칼럼은 요 피리어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파이썬에서 데이터 유형을 다루는 dtypes를 종류 dtypes를 여러 종류를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판다스나 넘파이에서는 이런 거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d타입이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수형 우리 보통 이제 int64 이렇게 표현되는 정수형 인티저가 있고요. 부호 없는 이게 약간 절대값 취한 그런 거죠. 유닛이라는 것도 있고 실수형 부동소수점 플로트 64 복소수형 문자형 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카테고리형 데이터도 있고 데이트 타임 이렇게 날짜 및 시간형 데이터 불형 데이터 불 true다 false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불값 이런 오브젝트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썬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오브젝트. 뭐 이거저거 다 된다. 오브젝트는 두루두루. 이런 얘기죠. 다만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이제 구체적인 다음 단계 데이터 분석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궁금한 부분은 GPT에게 배워가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있잖아요. 아디다스 US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린드 필드 네임 이렇게 위에 필요 없는 행과 열을 삭제하고 애초에 이렇게 첫 번째 줄만 깔끔하게 필드명을 넣고 나머지를 실제 데이터로 채워놓은 이 파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 클린드 된 파일을 이렇게 올리고 실행을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코드가. 왜냐하면 필드명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잘 됐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해서 df 출력해줘. 그럼 이 파일을 역시나 판다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파일 이름 인식하고 시트 이름 인식하고 이 시트 이름까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여기 df에다가 다 넣었죠.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됐습니다. 보시면 필드명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0번부터 첫 번째부터 바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표 형태로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df를 dtypes 출력해줘 하고 이 데이터 유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df.dtypes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요 각각의 데이터들의 타입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리테일러 문자열이니까 오브젝트고 리테일러 아이디 다 숫자니까 인티저 인보이스 데이트 처음부터 데이트 타임 64로 잘 들어가 있죠. 유니트 솔드 인티저고요. 프라핏, 마진, 뭐 토탈 세일즈 이런 큰 숫자 들어가는 금액 소수점 이하 숫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플로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듯이 이 우리가 올린 좀 정제가 되어 있는 깔끔하게 DB를 잘 만들어준 이런 파일은 올리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첫 번째 비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받았을 때 여기 문자도 들어가 있고 날짜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브젝트로 보내버린 건데, 지금은 깔끔하게 이게 아마 필드명일 거고, 밑에 다 보니까 여기 밑으로 보니까 전부 다 날짜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날짜로 처리하자. 그래서 GPT가 우리한테 저 dtypes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꾼다라는 코딩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처음 인식할 때부터 이거를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유형으로 인식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콜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을 때 콜앱에서 바로 마운트 해가지고 이 클린드 필드 네임, 이거 오타났네요. 클린드 필드 네임이라는 파일을 올리고 해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잘 인식이 되었고, 이거에 dtypes를 출력을 해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가고 인티저, 플로트, 인티저, 플로트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날짜 또는 시간 같은 거 있죠. 시작해서 몇 초가 흘렀다. 이런 것들은 15초가 흐른 데이터 뒤에다가 16초, 17초가 비었으면 비워주고, 거리를 약간 띄운 다음에 18초 지점에 데이터 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오브젝트로 처리되거나 또는 그냥 일반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숫자로 처리되거나 이러면 그 시계열 분석했을 때 그래프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이 dtypes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